네, 안녕하시고. 네, 그러면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우선은 어제 저녁 방송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다우는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죠. 뭐 조금이라도 하락했죠. 마이너스 0.12%로 좀 하락했고 S&P 500하고 나스닥이 상승해졌습니다. 그래도 S&P 500이 올라갔으니까 미국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나스닥이 1.71%로 상승해줬죠. 큰 폭으로 상승했죠. 뭐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술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너셀 지수가 마이너스 0.70으로 좀 하락을 했죠. 너셀 지수는 아무래도 중소형 쪽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좀 특이한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볼까요? 네, 독일의 닥스지가 마이너스 0.31%, 영국 FTS가 마이너스 0.74%,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0.33, 이탈리아 IMF 지수가 마이너스 0.44, 스톡스 600의 유로존이 마이너스 0.32%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 다음에 독일의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볼까요? 해외 주식 경제 시황. 오늘은 뭐가 있냐? 독일의 1분기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 2분기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1분기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0으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좀 독일이 좀 지수가 약간 눌린 모양새였습니다. 독일도 눌리니까는 뭐 유럽 쪽이 좀 약간 눌렸어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죠. 약간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약세 모양새가 있긴 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엔비디아로 인해서 기술주가 상승한 부분,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좀 특이한 면이라고. 그러니까 특이한 면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분위기고. 네, 지금 보시면 다우가 계속 5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 보이시죠? 다우 존스 빠지잖아요. 네, 나스닥이 반등해 준 거죠. 1.7. 근데 석비랑 캔들이에요. S&P 500도 반등해 주긴 해줬는데, 네, 석비랑 캔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큰 포로 상승해 줬죠. 이것도 상승 추세에 맞는 자리예요. 그래도 뭐 상승해 줬으니까. 니케이는 좀 조정받긴 받았는데 다시 상승자 않게 화이트 캔들 나오긴 했네요. 독일 증시가 약간은 좀 하락. 요새 그 유럽 증시가 약간 꺾이는 모양새가 있죠. 물론 뭐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꺾인 건 아니긴 하지만 살짝 꺾이고 있어요. 뭐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꺾이는 거 꺾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정은 조정이니까, 프랑스는 꺾였다. 추세 이탈했죠. 약간 많이 이탈한 건 아닌데. 중국 지수는 중국은 어제 샛비령 화이트 캔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추세가 약간씩 꺾이네. 아니 근데 약간 꺾인 게 아니라 많이 꺾였는데. 중국 상해 지수는 보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이쪽 상승 추세 다 꺾였다. 꺾이면서 지지라인도 다 깨면서 내려왔네요. 중국의 상해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세네요. 중국은. 네, 유럽 증시를 보게 된다면
유럽 증시는 요새 살짝 꺾이기 시작했죠. 뭐 유럽 스탁은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정은 있어요. 예,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얘기도 해야 되겠죠. 뭐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죠. 음, 선물 지수가 지금 약간은 좀 하락 출발하긴 하죠. 약세 모양새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이한 현상이 합니다. 엔비디아로 인해서 증시가 약간은 상승 아닌 상승의 모양새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섹터로, 섹터하고 맵을 좀 봅시다. 네,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죠? 네, 기술주가 테크놀로지, 기술주, 반도체가 엄청 올라왔다. 반도체 섹터가 뭐 이게 뭡니까? 네, 11.04%로 0.4%로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최상위죠. 상승률이. 그 다음에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 다음에 부동산 쪽, 파이낸셜, 뭐 머티리얼즈하고 소비재. 소비 섹터는 좀 빠진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빠졌구나. 원자재 쪽은 좀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자재 쪽이 하락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유가의 하락이 있잖아요. 유가가 지금 최근에 약간 74달러까지인가 올라왔다가 지금 71달러까지 떨어졌죠. 근데 뭐 떨어졌다고 보기는 그런데 뭐 박스권에서 등락폭인 거죠. 요런 관점을 볼까요? 크루드 오일로 보면서. 네, 지금 크루드 오일 이거 선물인 거거든요. 크루드 오일. 서브텍스 원유. 네, 뭐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이런 추세는 있어요. 여기서 살짝 삐죽 올라왔는데. 약간 최근에 빠졌던 것이 네, 63달러까지 좀 하락했다가 다시 뭐 74달러까지 반등해줬죠.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은 눌리죠. 채널형 패턴 나오고 있네. 채널형 패턴 나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네, 내림 블랙캔들 나왔죠. 근데 뭐 크게 빠진 건 아니라서 그냥 채널형 패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여하튼간에 그러다 보니 네, 원자재 쪽들, 그러니까 물가 쪽, 요쪽 에너지 쪽 해서 이쪽이 좀 하락의 모양새가 있고 성장주 비롯해가지고 금융주, 반도체. 근데 예, 그렇죠, 상승했죠. 근데 자유 소비재 쪽도 좀 하락을 하긴 했다. 그리고 맵으로 본다면 근데 이 쏠림 현상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술주 쪽으로 다 쏠렸죠. 반도체 엔비디아가 24.37%. 요거는 브로드컴 영상 올려드렸죠. 네, 여기에 브로드컴 영상 올려드렸지. 통신 쪽, 네, 7.25% 상승해줬고, AMD가 11.16% 상승해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렸죠. 주목하시라고. 계속 올라가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3.85%. 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반도체 섹터가 네,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가 AI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AI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AI 그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뭐 AI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센터에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니까 많은 이제 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수처리라고 해야 되나? 전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GPU가 좀 필요해졌다. 그래픽 카드가 좀 필요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를 통해서 AI 쪽도 함께 올라가고, 근데 AI는 또 뭐하고 연결돼 있죠? 로봇 관련된 것도 연결돼 있고, 근데 로봇이 또 어떤 거하고 연결돼 있죠? 기술주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섹터가 상승한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올라갔고. 근데 뭐 엑스모빌하고 세브론 쪽, 아무래도 이쪽을 보는 이유는 저거죠. 물가라든지 원자재 이쪽 때문에 보는 거죠. 이쪽은 이제 엑스모빌은 마이너스 1.719%, 세브론은 마이너스 1.72%로 좀 하락한 부분. 그래도 테슬라는 선방해줬네요. 테슬라는 0.86%로 상승해줬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소비재 쪽이니까 유통 마이너스 1.50% 하락. 여기 텔레콤 서비스 쪽은 좀 빠졌다. T모바일 US 하락, 마이너스 3% 하락. 컴캐스트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2.23% 하락.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마이너스 2.93% 하락. 커뮤니케이션 텔레콤 서비스 좀 빠졌네. 브로드컴은 이제 기술 반도체 쪽이야. 이거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은 기술 반도체 쪽이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은 이쪽이구나.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즈 한번 살짝만 볼까요? 이거 VG죠. 살짝만 좀 살펴볼게요. 너무 지금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만 볼게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좋지는 않구나. 지금 버라이전 쪽이 이쪽이 좋지 않네. 추세가 계속 하방이다. 아직은 차트가 약세네요. 그러면 통신 쪽은 아직은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는 제가 착각을 해갖고 이걸 얘기하면서 브로드컴 쪽이 상승해가지고 전 통신 쪽이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여기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으니까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지금 차트가 지금 계속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쪽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보드 쪽,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살짝 볼까요? 더 보긴 봐야 되긴 하지. 그래도 보는 김에 약간만 더 봅시다. 유가 말씀드렸고, 암호화폐 쪽은 좀 빠지죠. 27,000달러까지, 아니 3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지금 26,446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하고,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이 좀 하락한다는 부분은 뭐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고 봐야죠. 네,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최근에 3.3%까지 떨어졌다가 3.4%, 3.5%, 3.6%, 3.7%, 3.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8%가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채권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상승하는 거죠. 네, 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얘기해 보고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